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50%를 기록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달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데 이어서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되자 헌법재판소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3명을 정인으로 추가 채택해서 20일 정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초시계까지 등장시켜가면서 속도전으로 일관하던 문형배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일 정인신문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문형배가 생각을 하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멘붕 상태에서 그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20일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1차 공판기일이면서 또 윤 대통령의 중요한 구속 취소 심판도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일정을 조정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인 더 퍼블릭과 파이낸셜 투데이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12일과 13일 이틀간 실시해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1월 25일 조사였습니다. 직전 조사에 비해 3.8%포인트 오른 50%를 기록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금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고 특히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ARS 조사보다는 다소 낮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지지층 이외에는 중도층과 또 탄핵 유보층,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 이른바 느슨한 지지층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전화 면접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을 유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61.4%나 나왔고 반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54.7%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그만큼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정인들의 심문 과정에서 내란죄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탄핵 심판 심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인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50%는 직전 조사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전한길 강사가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2030 세대의 지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반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61.2%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강원 제주가 59.9%, 대전 세종 충남북이 52.5%, 경기 인천 50.4% 등에서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북에서도 40.4%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예상보다는 높게 지금 광주 전남북에서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이 각각 48.2%, 50.7%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40대 38.5, 50대 42.5, 60대 60.5, 70대 이상 61.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7%포인트 상승한 48.2%, 민주당은 3.4%포인트 하락한 39.2%로 집계됐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이 46.2 대 42.4, 경기가 46.7 대 42.5, 대전 세종 충남북이 52.2 대 32.6, 광주 전남북이 38.4 대 53.7, 대구 경북이 56.1 대 23.9, 부산 울산 경남이 50.4 대 35.9, 강원 제주가 54.9 대 30.5%로 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층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는 결과가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가 민주당은 39.2대 국민의힘이 47%, 30대는 민주당이 36.9대 국민의힘이 50.1%를 기록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20대, 30대 세대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전한길 강사가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30대의 반민주당 성향이 지금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따라서 가장 높은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지만 무려 46.9%의 응답자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헌법재판소의 행태에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50.3%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오차 범위 이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45.2%가 따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4.2%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국가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전한길 강사가 출연하는 세이브 코리아의 행사가 해당 지역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2030 세대의 여론은 크게 출렁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광주 집회에 이어서 다음 주 대전 집회 그리고 3.1절 광화문 집회가 탄핵 반대 집회의 정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 집회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등을 돌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키지 않아 하고 있는 민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다음 주 대전 집회는 중도층을 크게 흔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3월 1일 서울에서 200~300만 명이 광화문으로 결집하게 되면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 광주 집회 결과를 접하게 되면 아마도 현재의 분위기는 더욱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음 주 대전 집회를 거쳐 3.1절 집회가 끝나고 나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벌써 기가 끊겼습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전 국민적인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영배의 음란물 파동까지 겹치면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13일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헌법재판소가 포기하고 18일 하루 변론을 추가시켰다가 또 윤 대통령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20일 하루 더 변론을 갖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일 정의인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온갖 거짓말 의혹이 탄로나버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론이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심리가 진행될수록 윤 대통령 측으로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헌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이재명도 지금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헌재가 어제 심리를 종결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18일에 이어 20일까지 변론 기일을 새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심리가 길어질수록 당초의 탄핵 인용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 선고 일정과도 비교해 나가야 하니까 속이 지금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일정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을 때 민주당이 발칵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전한길 강사를 필드로 끌어냈죠. 그랬는데 이번에도 문형배의 음란물 카페 방문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형배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데 문형배는 이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까지 고발됐습니다. 그런 문형배가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서 무게를 다시 예전처럼 무게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은 당내에서도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기껏 통합과 화합을 하자면서 김경수와 만났죠. 김경수와 만났더니 김경수는 대뜸 개헌 이야기를 불쑥 꺼냈고 또 김동연은 텃밭인 광주에서부터 전국 순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잠하던 친노적자죠. 친노적자 이광재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이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이재명이 다시 꺼내들면서 또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이재명을 향해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일갈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이 폭발하고 나섰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 이재명은 최대한 로키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이재명이 오늘은 윤 대통령의 제명이나 출당을 더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이라고 비판 강도를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쏠리는 당내 비판을 국민의힘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먹혀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 운운하면서 비판했는데 정작 각성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마음이 그만큼 다급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오늘 대장동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유동규 정인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김동연 재판장은 이재명이 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 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요즘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겠지만 재판정 돌아가는 꼬라지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